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놀란다는 많은 것들이 사실 한국인들은 평소에 생각하지도 못한 의외인 것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대체 왜 이런 걸로 놀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의아한 것들 투성이죠. 최근 해외 커뮤니티에는 이와 같은 사진 한 장이 올라와 또다시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직장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밖으로 나갈 때 무조건 마주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도로인데요. 이러한 도로는 자동차나 사람이 모두 통행하기에 일명 도시의 혈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도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죠. 전 세계적으로 도로는 크게 돌, 벽돌, 콘크리트, 아스팔트 등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이러한 재료를 이용해 도로를 포장하죠. 그런데 해외 커뮤니티에는 한국의 길거리를 본 외국인이 뜻밖의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은 한국의 평범해 보이는 거리의 바닥 사진과 함께 돌이나 아스팔트 보도는 서울 곳곳에 있지만 콘크리트는 없습니다. 콘크리트를 놓는 것보다 돌이나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훨씬 싸서 돈을 아끼기 위해서인가요? 라는 질문을 남겼는데요. 아무래도 글쓴이의 인식에는 한국이 아직 가난한 나라이기에 한국은 저렴한 것을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다른 외국인들이 글쓴이의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댓글을 살펴보면 오히려 돌과 아스팔트를 까는 것이 도로에는 더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비용 역시 콘크리트보다 비싸요. 한국은 가격이 저렴해서 돈을 아끼기 위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싼 돈을 주고 모든 도로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반응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죠. 실제로 서울의 도로를 살펴보면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와 돌을 깎아 만든 도로가 더 많은 편입니다. 최근 들어 더욱 그러한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물론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는 각기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아스팔트로 도로를 포장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콘크리트에 대해 설명을 하면 주성분은 석회석이며 시멘트가 물과 반응하여 굳어지는 수화 반응을 이용하여 굵은 골재, 장골재를 부가적으로 이용합니다. 특히나 콘크리트는 다양한 활용성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장점을 말하자면 아스팔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상대적으로 강도가 높아 파손될 위험이 적어 유지관리 비용이 감소합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도로를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이나 미국의 도로 역시 대부분이 콘크리트 도로로 이루어져 있죠. 하지만 이런 콘크리트에는 많은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는 양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증가에 따라 초기 공사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고속도로를 통과할 때 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의 도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음일 텐데요. 아스팔트는 공명음이 전혀 발생하지 않지만 콘크리트는 공명음이 매우 심하게 발생되어 주변 생활 및 시설에 막대한 소음 피해를 초래할 수 있죠. 하지만 무엇보다 큰 단점은 바로 배수의 문제일 텐데요. 콘크리트의 경우 배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때문에 폭우로 인해 언제든지 범람의 위험을 감당해야 하죠. 한국의 콘크리트 도로가 아닌 돌이나 아스팔트가 많은 이유 역시 아스팔트는 배수에 용이하고 돌 석판 역시 물이 사이사이로 스며들기 때문에 폭우에도 물이 범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실제로 한 외국인은 나는 실제로 모든 콘크리트 포장 도로 때문에 거리에 범람하는 현상을 촬영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속 댓글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콘크리트 포장 도로가 많은 도시들이 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라며 콘크리트 도로의 치명적인 단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에서는 콘크리트를 예전과는 달리 건물의 벽 외관이나 바닥의 표면을 바를 때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스팔트에는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아스팔트란 흑색의 고체 또는 반고체로 여러 화합물을 섞어 만든 복잡한 혼합물입니다. 특징으로는 온도가 높으면 액체 상태가 유지되고 저온에서는 매우 딱딱해지는 고체 상태로 변화한다는 점일 텐데요. 게다가 아스팔트는 방수성, 전기전련성, 접착성이 크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설명한 높은 배수 능력으로 한국에서는 쇠석이나 모래, 돌가루를 혼합하며 단단하게 만든 후 도로 포장 재료로 사용하고 있죠. 때문에 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도가 약해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어도 한국에서는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물론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는 각각 고유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어떤 포장이 유리하다고는 판단할 수는 없기에 한국이 무조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외국인들이 나서서 한국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 직접 설명하는 모습은 꽤나 흥미로운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떤 다양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드는 도로다. 북미 지역의 도로의 경우 대부분이 콘크리트다. 그로 인해 소음이 이루 말할 수 없어 한국도 예전엔 콘크리트라고 들었는데 우리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 서울의 모습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항상 깔끔하다는 것이다. 도로는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길거리 역시 마찬가지야. 단순히 미관이 아름답다는 것을 넘어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도시라는 것을 느껴. 인정합니다. 물론 수도여서인 것도 있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서울만큼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한 나라는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서울에서 콘크리트 도로를 본 적이 없는 것 같네요.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만 그런 건가요? 아님 모든 도시가 그런 건가요? 한국에도 지방에 내려가거나 오래된 도시에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바뀌고 있죠. 그러한 변화들이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지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최소 수백 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감하네요. 한국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는 또 없죠. 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살기 좋은 나라로 변하고 있는데 같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는 반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죠. 확실히 아스팔트가 수리하기도 용이하고 배수 능력이 뛰어나 콘크리트보다 도로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가격은 아스팔트가 더 저렴할 수는 있는데 추가 보수 비용까지 하면 아스팔트가 더 많이 들 것이다. 가격 차이는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콘크리트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을 생각하면 꼭 아스팔트가 비싸다고 할 수 없어요. 가격의 문제보다는 효율성의 문제로 아스팔트를 까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길을 다니다 보면 재정비를 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한국은 그런 관리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동네의 도로는 몇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낡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학을 위해서도 아스팔트나 돌을 선호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는 아스팔트가 더 현대적이고 돌 역시 가공 처리한다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거든. 아름다움과 배수 능력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은 거지. 생각해보면 서울에서는 흙길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네. 어디를 가든지 깔끔하게 포장된 길이었거든. 실제로 서울 사람들은 흙길이 없어서 흙을 밟기 위해 지방에 내려가서 체험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집 앞은 온통 흙투성이인데 말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